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우리 아이의 특성을 빨리 파악하면 할수록 외고, 국제고, 자사고, 과고, 영재고와 같은 조금 더 입시에 도움이 되는 고등학교로 진학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빨리 익히고 경험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관찰로만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로 심리 검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고 이 라이프 스타일에 근거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것들을 우리 부모님도 하셔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 아이의 라이프 스타일을 판단해서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도움되는 경험, 확률적으로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더 많이 시켜줄 때 우리 아이가 스스로 자기 효능감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 아이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부모님의 판단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스스로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투모라이즈에서 우리 학생들의 이런 진로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두 가지 검사를 쓰거든요. 자, 그중에 하나가 홀랜드 이론이 반영된 KCT 진로 지향성 검사라는 걸 많이 써요. 자, 이건 학생의 스타일을 6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RIASEC. 그래서 이걸 리아색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럼 이 6가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첫 번째, 육각형을 가로로 쪼개요. 그래서 아래쪽은 사람 지향적, 위쪽은 사물 지향적이에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 애가 전학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애들이 바글바글 있는 교실에 우리 애가 혼자 있어. 이때 우리 아이는 숫기가 없어서 누가 먼저 다가가지도 않고 누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지만 그 상황을 되게 불편해할 것 같아요. 사물지향적. 우리 아이는 사교성이 좋아서 먼저 다가가서 말 걸고 쉽게 친구를 사귈 것 같은데요. 사람지향적.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사람지향적이라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형은 누군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막 얘기해요. 얘기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설득시켜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쭉 끌고 다니는 리더십이 있는 스타일이다. 이 형이에요. 반면에 S형은 사람과 함께 있는 건 좋은데 맨 앞에 쓰는 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누군가 앞에 있을 때 한 발 떨어져서 그 사람을 많이 잘 도와주거나 더 재미있는 건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아껴주고 챙겨주고 사랑주고 사랑받는 걸 좋아한다. S형이에요. 여러분, 우리 애가 누군가 아껴주고 챙겨주고 사랑주고 사랑받는 걸 좋아해요. 어떤 직업하면 잘 어울릴까요? 그렇죠. 누군가 도와주는 직업.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보육 기능이 있는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고 이렇게 챙겨주는 뭐 심리 상담사 혹은 우리 교회 전도사님, 성직자 요런 분들이 S형이죠. 반면에 E형,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리더십을 끌고 나가는 걸 좋아해요. 그럼 모든 조직의 머리가 돼야 되죠. 국가의 머리 정치인, 기업의 머리 CEO, 군대의 머리 장교, 법조계의 머리 판사 뭐 요런 것들이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가 볼까요? 이 사람들은 사람과 덜 친해요. 따라서 혼자 있을 때 개성이 드러나요. 그중에 I형은 남들과 떨어져 혼자 있을 때 머리 쓰는 활동을 좋아합니다. 핵심 키워드가 지적 호기심이에요. 그래서 남들과 떨어져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인터넷 정보를 모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분석하고 정리해서 나만의 결론을 딱 내고 씩 웃는다. I형. 어떤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죠. 평생 머리 쓰는 직업. 연구원, 교수, 의사, 변호사 이런 직업들이요. 반면에 R형은 남들과 떨어져 혼자 있는 게 좋은데 머리 쓰면 졸려요. 몸을 써야 돼요. 그래서 뚝딱뚝딱 손재주가 좋아서 뭘 잘 만들어요. 수공예업자 목수. 만들어진 걸 잘 조립하고 분해해요. 자동차 정비, 선박 정비, 엔지니어. 만들어진 걸 잘 조종하고 조작해요. 카레이서, 파일럿, 항해사 혹은 직접 몸을 쓰는 걸 좋아해요. 프로스포츠 선수.
자, 4개 해결됐죠? 이제 육각형을 세로로 쪼개보세요. 자, 이번에 판정 기준은 내가 어떤 문제를 새롭게 접근해서 해결해야 돼요. 이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는 거예요. A형은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다른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남들과 다르게 나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A형이에요. 반대로 C형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내 생각은 안 중요해요. 나를 평가하는 평가자의 관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누군가 정해준 틀 안에서 반복적으로 꼼꼼하고 완벽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좋아한다? C형이에요. 자, 우리가 아는 직업 중에 매뉴얼이 딱 있어서 매뉴얼대로 따박따박하면 칭찬받는 직업이 있어요. 뭐가 있죠? 그렇죠. 공무원, 은행원,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이렇게 사무행정직 일이 잘 맞는다. C형. 남들과 다르게 개성 있고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어떤 일이 잘 맞아요? 그렇죠. 음악가, 미술가, 연기자와 같은 예술가 또는 기획자가 들어가는 일들. 자, 요렇게 우리 아이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면 뭔가 그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편안할지 예측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아이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우리 아이는 사람지향적인가요? 사물지향적인가요? 자, 우리 아이가 사람지향적이라면 남들과 함께 있을 때 목적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을 끌고 가나요? 아니면 관계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나요? 우리 아이가 혼자 있을 때 머리 쓰는 활동 좋아하나요? 몸 쓰는 활동 좋아하나요? 우리 아이는 어떤 일을 할 때 나 중심으로 해결하는 걸 좋아해요? 정해진 틀 안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자, 우리 아이를 설명하는 하나 또는 둘 또는 3개 코드가 있죠. 자, 그 코드를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저희 투모라이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 아이의 진로 심리 검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특성을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설명회에 초대해 주신 우리 원장님들이 저희 투모라이즈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원장님들이기 때문에 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저희 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가 역량 검사라는 것도 있어요. 홀랜드 검사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찾는 검사라면 역량 검사는 잘하는 걸 찾는 검사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언어 활용 능력이 좋다면 예를 들어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외국어를 잘한다면 아마 선택할 때 인문 계열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선택하는 걸 좋아할 거예요. 반면에 우리 아이가 문제 해결 능력, 예를 들어 수리력, 분석력, 기술 활용 능력에 뛰어나다고 스스로 판단한다면 자연 계열 전공을 선택하는데 도움 걸 좋아할 거예요. 반면에 신체 예술 능력, 창의력, 음악, 미술, 신체 능력이 좋다면 예체능 계열의 어떤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선택하는 걸 좋아할 거예요. 반면에 대인관계 능력, 리더십, 팀워크, 친화력이 높다면 어떤 활동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함께 하는 활동을 좋아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생각해 볼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의 선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부터 우리 부모님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기준으로 잠정적 결정을 해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나마 관심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거예요. 잠정적 결정은 확정이 아니에요. 바꿀 수 있지만 일단 어떤 목표를 잡고 정보를 탐색해 보자 이거예요. 중학교 때는 관심을 갖고 탐색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탐색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잠정적 결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직업의 결정을 했다면 건축가가 어떤 일을 하고 건축가 직업의 비전은 어떻고 그 비전을 단순하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보상의 관점에서 일자리의 관점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안정적인가의 관점에서 근무 환경의 관점에서 전문성의 관점에서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근거를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건축가라는 직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과 능력과 태도, 역량이 필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직업인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과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로드맵이 필요한지, 필요한 자격증은 무엇인지, 그 직업 속의 직업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본다면 조금 더 탐색의 결과가 신뢰로울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입시적 관점에서 더 중요한 건 전공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하고 싶은 전공이 필수 과목은 무엇이고 선택 과목은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전공을 졸업한 선배들이 어떤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공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과 태도는 무엇이 있는지를 안다면 조금 더 그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뢰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자료를 아이들이 읽을 수 있을까요? 없죠. 부모님이 읽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특목고를 가고 싶다면 중2 정도 됐을 때 이런 정도의 정보 탐색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이들이 일반고에 가서 대학을 가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대학 들어갈 때 이런 정보를 근거로 잠정적인 결정을 하고 올라가야 돼, 이제는. 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결정하고 올라갔을 때 학교 활동 속에서 내가 목표로 하는 전공에 따라서 학교 수업의 선택은 어떤 걸 해야 할지, 그리고 학교 활동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어떤 걸 해야 할지, 교내 대회에서는 어떤 대회에 참가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독서활동, 책은 어떤 걸 읽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추천 도서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학교 활동에 참여해야 돼요. 자, 어떤 분들은 교내 수상활동 대입 반영 금지라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대학에 들어갈 때는 대입 반영 금지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학교에 있는 작은 행사, 교내 대회 나가서 상을 받고 입상하는 경험을 많이 할 때 성공의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성공의 경험이 고등학교에서 활동할 때 에너지가 돼요. 즉, 작은 성공의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교 활동에 어떤 참여하는 에너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 독서 활동, 수상 활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에서도요, 교내 대회에 참여하면 거기에서 상 받은 내용을 수상 활동 말고 다른 데 기재해주는 융통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좀 필요하고요. 또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 전공에 실제로 명문대를 합격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아, 그래서 저런 선배는 저런 활동을 해서 저런 전공에 합격했구나. 그럼 반대로 저런 선배들이 했던 활동을 내가 한번 미리미리 경험해보면 좋겠구나 라는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진로 심리 검사, 즉 진로 심리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보고 거기에 맞는 직업 정보, 전공 정보, 학교 활동 정보, 그리고 나와 비슷한 목표를 갖고 있는 선배들의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한번 컨설팅 리포트를 받아보시고 이런 것의 자료를 갖고 우리 아이의 미래 학교 생활을 설계해보는 지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필요한 거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지혜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성적은 당연히 밑바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점점 부모님의 관점에서는 아이 키우는 게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고등학생이 돼서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 보여드리는 건 저희 투모라이즈에서 운영하는 전공별 탐구 주제 컨텐츠들이에요. 요 학종 전공별 탐구 주제는 저희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유료로 구입해서 보실 수 있는 컨텐츠고요. 저희 투모라이즈 회원사의 학생들은 저희가 비공개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담겨 있는 컨텐츠를 제가 저희 비공개 카페에 담아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시면 내가 경영학과에 가고 싶다 할 때 경영학과를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이 한번 읽어보고 탐구해보면 좋은 주제와
읽을 거리들을 링크를 다 걸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읽고 최근에 일어나는 다양한 어떤 사건 이슈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해 보고 그것들을 자기 글로 남겨보는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그런 소스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스를 활용해서 자꾸 컨텐츠를 읽고 정리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교 안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 다양한 탐구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하면서 학생부를 관리해서 학종으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연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콘텐츠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2달에 한 번씩 저희 회원 학부모님 대상으로 이런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육 제도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의 과정, 쏟아지는 정보, 거기에 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정보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환경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저희 투모라이즈가 올 10월 달부터인가 이렇게 투모라이즈 학부모 사랑방이랑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귀찮게 안 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중요한 5개 뉴스를 발췌해서 그 뉴스를 요약해서 브리핑해 드려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요 투모라이즈 학부모 사랑방에 가입하셔서 오늘 나온 여러 가지 뉴스 중에 교육의 관점에서 5개 정도를 매일 팔로우 하시면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막 나온 어떤 교육 정보를 꿰뚫는 어떤 통찰력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통찰력을 갖지 못하신 상황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이 사랑방 밴드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모아서 이런 학부모 설명회 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우리 부모님들도 교육 정책, 교육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잘 눈여겨보시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 2022 개정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서 학교 교육이 어떻게 바뀌고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고교학점제가 됐을 때 잘 학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입시의 핵심은 성적과 역량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돼요. 성적을 잡는 거는 우리 원장님들이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혹은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 쏟는 걸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이유는 역량이라는 관점까지 누군가 관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명회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학원은 그 역량이라는 관점까지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 투모라이즈 컨텐츠를 사용하고 계시고 이런 설명회 같은 기회에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부모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에너지를 어느 방향으로 집중하는 것이 좋은지 선택을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 방향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전 기회를 부모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진로 심리 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그 기준이 맞는지 그 결과가 맞는지 관찰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방향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올라갈 때 목표를 정하고 학교 활동에서 그 목표에 맞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 내용이 학생부에 잘 담아질 때 외고, 국제고, 자사고, 과고, 영재고 같은 특목고의 입시가 뚫리고 그런 활동을 고등학교에 가서 잘 완성해 나갈 때 명문대 입시가 뚫릴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꼭 기억하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